79회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이제 단순히 가족 내부의 균열을 넘어 세상 전체로 번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이제 전쟁이에요. 잠깐, 전쟁을 치르러 가는 사람이 무기도 없이 갑니까? 무기요? 단 몇 초간 흘러나온 음성이었지만 그 울림은 수십 년 동안 꽁꽁 묻혀있던 비밀을 단숨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모레 2시에 그쪽 과거 폭로하겠다고 공지 올라온 거예요. 명중률이 완전 100%던데. 빵! 문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차가운 빗속에서 들려온 비명과 절규, 그리고 이어진 황기찬과 강세리의 다급한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뭐 거의 예고살인이네. 모두의 시선은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꽂혔고 방 안은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삼촌 말대로 저만 믿으세요. 도희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가 김도희의 사고에 깊게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강세리 씨, 안녕하세요. 더는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진실 앞에서 황씨 가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권력의 토대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폭로할때 너튜브가 확실해? 동영상이 보자마자 죽었어요. 정윤희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만든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눌려있던 어머니의 절규이자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전쟁의 선언이었죠. 그 목소리는 방 안을 울리며 메아리쳤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최자영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억울하게 짓눌렸던 수십 년의 세월이 교차했습니다. 최자영의 눈에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슬픔이 어렸지만 정윤희의 강렬한 눈빛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 앞에 서자는 말없는 약속이 그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의 상처를 딛고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온 고통과 상실을 뚫고 나온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정윤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최자영 또한 더 이상 누명을 뒤집어 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가올 폭풍 같은 싸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강철의 맹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언론을 움직이는 폭로 채널 폭로월드가 또다시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합니다. 화면 속 기자들의 손에는 이미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각종 온라인 포털과 방송국은 황씨 일가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의 음성 파일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기 직전 그들은 필사적으로 돈과 권력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급히 불러 모으고 언론사 간부들을 매수하려 들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론은 삽시간에 들끓었고 또 다른 권력형 범죄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황씨 일가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지며 그들의 숨통을 재웠고 방송국에서는 긴급 속보 자막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의 소환장은 마침내 기찬과 세리에게 날아들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고 기찬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출두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권력의 왕자에서 끌려 내려오는 몰락한 제왕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너져가는 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플래시 세례 속에 드러난 그 초라한 모습은 더 이상 군림하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만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대중 앞에서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더욱 단단히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단순한 동맹 이상의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고모의 누명을 벗기고 반드시 그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제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무너진 가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결의를 느끼자 망설임 없이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함께 싸워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이었죠. 두 사람의 연대는 이제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운명의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과거 김도희의 억울한 죽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모든 비극이 한 줄기 길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어머니의 강인함을 떠올렸고 도윤은 여동생의 억울한 운명을 되새기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잇는 끈은 단순히 복수가 아닌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한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그들을 한층 더 가까이 묶어주었습니다. 잠시 주위가 고요해진 회의실 안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결의를 흔들 수 없었고 서로의 체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 강렬한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복수의 여정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투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선 앞에서 조카에게 머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인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원한다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재산의 양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카에게 바치는 마지막 참회이자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권력과 야망을 내려놓겠다는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날 제인을 외면했던 후회와 가문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묵살했던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때 강인하고 차갑기만 했던
강미란이 무너져 내리듯 흐느끼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 속에는 잃었던 가족애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희미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런 고백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모의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였다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사과와 용서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뒤흔들었던 배신과 불신을 넘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가족의 연대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공공의 적인 황기찬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수많은 고난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고모와 조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씨 일가의 내부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황나라는 세리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으며 그동안 쌓여온 울분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제 내 얼굴조차 보기 싫다는 듯 차갑고 단호한 말들이 세리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노숙자마저 그녀를 밀어내며 더는 편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집안을 움켜쥐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세리는 이제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존심이 짓밟힌 분노와 동시에 버려졌다는 공허한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기만은 여전히 전처 유경에게 서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조심스럽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어설픈 미소로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놓쳐버린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다는 후회와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승우의 눈빛은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승우는 그 시선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질투와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경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그녀 곁에 다시 다가오는 황기만의 존재가 충돌하며 그의 심장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집안 내부의 긴장은 끝없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배척당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씨 가문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전쟁터와 같았고 그 속에서 터져나올 또 다른 폭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성이 복구된 파일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빨아들였습니다. 회의실 안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또 다른 증거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섞여 울려 퍼지는 진실의 목소리.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발걸음, 겁에 질린 비명, 그리고 기찬과 세리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가리키는 새로운 단서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빗줄기 속에 감춰져 있던 어둠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듯 방 안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정도로 고요한 순간 제이는 그 파일을 끝까지 들은 뒤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어. 그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손끝까지 차갑게 굳어버린 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경련을 일으켰고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찬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포위당한 맹수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번뜩였지만 동시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는 가늘게 숨을 들이켰고 또 다른 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만큼 파일에 담긴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고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가 발뺌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정우성은 묵묵히 USB를 닫으며 말없이 모두를 둘러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긴 여정을 끝내고 진실의 조각을 찾아낸 성취감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감지하는 불안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왕의 집 80회, 이제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공개 전쟁으로 번져갑니다. 경찰의 수사, 언론의 헤드라인, 그리고 가족 내부의 갈등까지 모두가 이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 끝내 쓰러지고 누가 새로운 왕자에 오르게 될까요? 권력과 진실, 사랑과 배신이 맞부딪히는 전쟁의 막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